안녕하세요. 체감사의 영성 스토리입니다. 저는 대백색 형제단의 지혜 말씀을 토대로 제가 실천해보고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인간을 가장 자기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것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본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조연과 엑스트라를 연기하며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왜 이런 자식을 두었고 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르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카르마를 쉽게 말하면 내가 밖으로 내보낸 에너지는 필히 반드시 내게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하루가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수생이 걸리든 카르마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카르마는 우주를 운영하는 법칙이라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카르마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되죠. 그런데 이 계산서는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스토리라는 껍질을 쓰고 아리송하게 되돌아오죠. 마치 우리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적합한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르마는 그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주는 가장 적합한 등장인물, 가장 적합한 장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설정하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조합되면 희한한 사건이 되어 되돌아와요. 짜자잔 내가 돌아왔어. 몰랐니? 당신이 내보냈잖아. 이러면서 되돌아옵니다. 내 카르마 계산서는 내 책임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신조차도 나 대신 카르마 계산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감정을 지옥에 빠뜨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카르마, 이것은 어쩌면 수천 년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카르마가 상쇄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을 초월하고 살게 될까요? 같이 불쾌감으로 공진하면서 남 탓하고 화내던지 아니면 속으로 꾹 참으면서 폭발할 때까지 카르마 에너지를 증폭시키던지 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불쾌하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더 이상 지구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저 인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답니다. 본인이 내보낸 카르마 에너지가 상쇄되지 않는 한 계속 지구에 태어나야만 하고 꼴보기 싫은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만 되고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겪어야만 되죠. 본인이 낮은 파동의 에너지를 내보냈다면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불쾌한 사건이 되어 끌려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만약 내가 남을 비난했다면 밖으로 내보낸 비난의 에너지는 잠시 밖으로 나가는 척했다가 다시 내게로 되돌아오죠.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만약 내가 지식이 많다고 타인을 아래로 보았다면 겸허하지 못한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겸허하지 못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탓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죠. 그러나 우주는 그냥 두지 않아요. 철저히 돌려줍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을 뚫고 내 내면에 겸허하지 못한 에너지를 알아차릴 때까지 겸손하지 못한 에너지를 수정해서
용서라는 사랑을 체득할 때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사건이 현상화됩니다. 카르마 에너지를 돌려주는 상대방은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톰 크루즈 주인공인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른 장소, 다른 인물, 다른 사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따인 거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카르마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익숙하게 행해온 패턴을 깨는 행동을 해야 카르마는 소멸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인인 A씨는 이사를 했어요. 작은 다세대 빌라 3층이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새벽 3시쯤에 1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1층에 누군가가 술을 먹고 혼자 울분을 터뜨리는 소리가 한밤중에 빌라의 벽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를 벽에 쿵쿵 찍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A씨는 따끔하게 한마디 할지 경찰을 부를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한밤중의 소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A씨는 문고리를 잡고 1층을 향해 욕과 고함을 지르려고 하는 그 찰나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년 전에 A씨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한밤중에 집의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괴로움을 잊으려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살던 집이 빌라 1층이었어요. 아, 그때 내가 나의 괴로움과 싸우느라 한밤중에 머리를 벽에 박는 행동을 했구나. 그때 다른 집 사람들이 시끄럽겠네. 내가 그때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었구나. 바로 이 생각이 뇌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카르마를 이해했어요. 그러자 1층의 그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원망과 미움과 화의 에너지를 내보내기보다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화의 마음이 아니라 자비심의 마음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일단 빌라 입구에 서로 배려하자는 내용의 좋은 글을 써붙이고 우연히 만난 1층의 그분께 상냥한 인사의 말을 몇 번이나 건넸습니다. 그리고 1층의 그분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자비명상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이 일의 핵심은 1. 카르마를 이해했다. 2. 화가 아니라 용서와 자비심을 밖으로 내보냈다. 3. 카르마 에너지는 증폭되지 않았다입니다. A씨는 분노와 분쟁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완전히 거꾸로 자비와 전체 화합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카르마를 상쇄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카르마 에너지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상쇄됩니다. 카르마를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 상냥한 인사를 하며 그를 위해 자비명상을 하는 마치 성자가 된 것 같은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약 6개월 후에 A씨 빌라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층에 그분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A씨 빌라의 거주자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칙칙하던 지하까지 밝게 리모델링 되었다고 해요. 빌라가 완전히 상냥한 에너지로 채워진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반복되면서 내 감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카르마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과 바깥, 즉 현상의 껍데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에서 반복되는 동일 패턴을 알아내야 하죠. 잠재의식 속에 묻어버린 카르마 에너지는 쌓이고 쌓여 반드시 드러납니다. 쌓이고 쌓여서
폭발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불행한 사건 혹은 사고 혹은 병이라는 옷을 입고 폭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훈련된 마음만이 카르마를 알아차릴 수 있고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상쇄시킬 수 있고 감정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카르마 덕에 마음은 훈련됩니다. 결국 웬만한 감정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멋진 마음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백서경제단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